몸이 염증 덩어리라 이게 좀 저 충격적이거든요. 왜냐면 병원에서 괜찮다고 했던 것들이 안 괜찮고, 이거 봐! 여기 지연성 알러지 검사에서는 견과류 괜찮다고 나왔다고. 의료인 분들의 말을 무시한다기보다 그 말을 맹목적으로 믿는 건 제 정신건강에 그리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보리차인데요. 커피처럼 크레마가 생겨요. 이거는 전날 그릭 요거트랑 치아씨드랑 두유랑 먼저 담가서 불려놓은 거고요. 그리고 냉동 블루베리를 넣어봐요. 제가 여러 그릭 요거트들을 시중에 있는 걸 사 먹어보고 있는데 제 입맛에는 얘가 제일 최고입니다. 시중에 파는 그릭 요거트 특유의 그 푸딩스러움을 제가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얘가 제일 결이 살아있으면서도 맛이 엄청 깔끔해요. 적당히 꾸덕해서 얘로 저는 정착을 했습니다. 아침을 먹으면서 요 바이오컴에서 한 지연성 알러지 검사 결과를 한번 공유해 보려고 해요. 접수 일자가 25년 2월이에요. 맛있어. 제가 원래 유제품을 조심하려고 요거트를 거의 안 먹다가 요즘 또 꽂혀서 계속 먹고 있거든요. 두유랑 같이 뭔가 촉촉하게 적셔 먹으니까 진짜 너무 제 스타일이에요. 아무튼 조금 늦었지만 검사 결과를 리뷰해보겠습니다. 지연성 알러지 검사는 병원에서도 할 수 있는데 저는 왔다 갔다 하기 좀 귀찮고 집에서도 택배로 보낼 수 있는 키트가 있어서 그거를 구매했고요. 20만원 중반대 정도? 23만원 정도 주고 구매를 했던 것 같아요. 이게 제가 병원에서 일반 피검사도 해봤거든요. 일반 피검사는 내 혈액의 즉각적인 반응을 보는 거예요. 알러지 반응을. 근데 지연성 알러지 검사는 반응이 늦게 일어날 수도 있단 말이죠. 예를 들어 2일 뒤에, 3일 뒤에 그런 거를 알아보는 검사고, 제가 했던 일반적인 급성 알러지 검사와의 차이점은 뭔가를 먹거나 어떤 물질이 닿는 즉시 반응하는 거랑 섭취 후 몇 시간에서 최대 72시간 뒤 증상이 나타나 알기 어려운 걸 알고 싶을 때 서서히 조금씩 반응이 일어난다든지 축적되는 것들, 이게 가장 큰 것 같아요. 급성 알러지 검사는 면역 반응을 보는 건데 지연성 알러지 검사는 염증성 반응, 장 누수와도 연관이 되어 있다고 하거든요. 몸이 염증 덩어리라 첫 장에는 이렇게 단계별로 5, 4, 3, 2, 1단계가 있는데 단계별로 어떤 섭취를 권장하냐면요. 1단계는 섭취가 가능하고 2단계는 과민 반응이 약하게 나타날 수 있어서 소량 섭취, 3단계는 섭취를 가급적 피하고 3개월 이상 섭취를 제한하면 증상이 호전될 수 있는 것들이 3단계예요. 그리고 4단계는 최대한 섭취를 제한하고 6개월 이상 섭취를 하지 않는 걸 추천한다고 합니다. 마지막 5단계가 건강을 위해 식단에서 아예 배제하라는 건데 저는 다행히 5단계는 없어요. 이게 좀 저 충격적이거든요. 왜냐면 병원에서 괜찮다고 했던 것들이 안 괜찮고 안 괜찮다고 했던 것들이 생각보다 괜찮은 게 많아서 개인마다 다 피검사 맞춤으로 나오는 거다 보니까 일반적인 것보다는 좀 더 정확하지 않을까 싶어요. 일단 저는 채식을 지향하고 있는데요. 육류를 안 먹은 지 지금 횟수로 9년째예요. 물론 육수나 아니면 소스에 고기가 갈려있다거나 이렇게 제가 따로 빼 먹을 수 없는 것들은 먹지만 그래도 덩어리 고기를 안 먹은 지는 9년 차기 때문에 이거 조금 슬픈데 돼지고기가 3단계고요. 나머지는 2단계, 그리고 계란 흰자가 4단계예요. 나 계란 짱 많이 먹는데? 닭고기가 1단계네요. 오케이. 그리고 어류. 제가 또 육류를 안 먹다 보니까 대체 식품으로 단백질 섭취를 위해서 생선을 많이 먹는데 대부분 하늘색인데 이 주황색이 3단계거든요. 3단계인 게 가자미, 연어, 가리비, 송어. 연어 짱 좋아하는데? 그래도 다행인 건 다 2단계 정도에 머물러 있는 거. 그 다음에 채소. 버섯이 4단계네요. 샐러리, 브로콜리, 시금치가 3단계인데 왜 다 내가 좋아하는 게 높게 나올까요? 오! 과일은 선방이에요. 3단계가 딸기랑 살구인데 좋아하는데? 유제품. 신기하게 산양류가 1단계고요. 우유가 4단계예요. 카제인이 뭐지? 카제인은 우유의 주요 단백질로서 일종의 인 단백질이며 우유 단백질의 80%를 차지하며 치즈 제조의 핵심 단백질이기도 하다. 치즈 짱 좋아하는데? 이제 곡물인데요. 와! 보리쌀이 3단계인데요? 옥수수가 4단계. 밀가루가 2단계야? 글루텐이 2단계야? 근데 왜 저는 파스타만 먹으면 아토피가 올라올까요? 그 파스타 속에 뭔가 식물성 크림이나 식물성 기름이나 유크림 이런 게 좀 염증이 올라오나? 밀가루 먹어도 돼?
근데 이게 또 고민이 돼요. 정제된 그 시중에서 파는 밀가루가 진짜 괜찮은 건가? 옥수수 4단계?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팝콘이라든지 옥수수 면 이런 것도 안 좋겠죠? 이 검사에 따르면. 쌀은 뭐야? 나 한국인인데? 콩류. 다행이다. 저 땅콩을 거의 맨날 먹거든요? 땅콩 버터를 자주 먹으니까. 근데 1단계네요. 견과류. 나 견과류 사랑해. 아, 밤이 견과류로 분류가 되는구나. 코코넛도 견과류야? 코코넛은 열매 아닌가? 아몬드 참깨? 아씨. 카카오? 카카오가 초콜릿이잖아요. 제가 진짜 밀가루 고기는 끊어도 초콜릿은 못 끊거든요? 근데 저도 이제 아토피에는 좀 도 같은 사람이라서 제 몸에 이런저런 실험을 많이 해보고 있거든요. 사실 이런 검사 결과는 저는 어디까지나 참고사항일 뿐이라고 생각하고 이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제 몸에 실험을 해봐요. 근데 제가 요즘 이 그릭 요거트에 또 빠져가지고 안 좋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한동안 끊었다가 다시 요즘 거의 매일 먹고 있거든요. 뭐 없어요. 피부 반응이라던 게. 그래서 사람마다 또 그 사람이 얼마나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또 다른 것 같아요. 반응이. 그래서 적당히 내가 먹고 싶은 거는 취하고 포기할 건 포기하고 나한테 맞는 또 내 입맛에 맞는 내 식습관에 맞는 선택을 하는 게 가장 현명하지 않나 싶습니다. 먹고 싶은 거 못 먹어서 스트레스 받아서 스트레스 받는 바에 적당히 먹고 적당히 참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물론 중증일 때는 힘들어도 참아야죠. 왜냐면 그 먹는 기쁨보다 안 긁고 잘 자고 내 피부가 멀쩡한 게 훨씬 더 정신 건강에 이로우니까. 그리고 제가 작년 여름에 팔체질 검사를 했어요. 한의원 가서. 이제 하나씩 검사를 좀 정복해보자 싶어가지고 팔체질 검사를 했는데 그거랑 또 겹치는 부분도 있고 이 지연성 알러지 검사 결과랑 다르게 나온 결과도 있었어요. 그래서 절대적인 건 없지 않나 싶습니다. 팔체질 검사에서는 제가 금양 체질이 나왔거든요. 근데 아토피가 있는 사람은 대부분 금양, 금음 뭐 이렇게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금양 체질이 뭐냐면 폐랑 대장이 강한데 간과 담이 약하대요. 그래서 피로감을 엄청 잘 느끼고 뭔가를 더 많이 하는 것보다 차라리 덜어내는 게 훨씬 좋은 체질이라고 하더라고요. 폐와 대장이 강하다 보니 이 폐와 대장의 기능을 강화시켜줄 수 있는 어떤 음식을 먹거나 활동들을 하면 얘네가 과하게 흥분을 해서 이 두 장기의 견제 대상인 간하고 담의 기능을 더 억제한대요. 이게 무슨 원리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아무튼 건강하게 강하게 타고난 장기들의 기능을 강화시키기보다 약하게 타고난 애들을 더 돌봐주는 게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균형이 무너지면 서로 몸 안에서 막 안 맞으니까 얘네가 쿵짝이 안 맞으니까 면역력이 떨어지기도 하고 금양체질의 폐와 대장의 기능이 너무 과해지면 나타나는 증상이 피부염, 관절염, 세균 바이러스, 소화기염증, 궤양증, 만성 하복부 소화불량, 만성 편두통, 난치 피부염, 불안증, 류마티즘, 루푸스로 발전될 수 있다고 하네요. 이런 것도 재밌어요. 간이 약하니까 이 간이 물리적으로 압박받지 않게 매사에 항상 허리를 펴고 바른 자세를 유지하는 자세를 선호하면 피로감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하네요. 아토피 때문에 몸에 관심을 갖고 막 알아가는 게 재밌는 게 다 따로 떨어져 있는 게 없다는 거예요. 피부는 피부가 따로인 것 같은데 이게 다 내 안에 장기나 이런 거에 영향을 받고 내 자세에 영향을 받고 내가 어떤 운동을 하는지 어떤 상태에 있는지에 따라서 다 반응이 연결되어 있다는 게 너무 신기하고 재밌는 것 같아요. 금양체질한테 해로운 거는 모든 육류와 육수, 우유 및 유제품. 또 해로운 게 잡곡, 커피 및 차류. 커피 및 차류도 어쨌든 카페인이잖아요. 그래서 간에 부담을 주어서 안 좋다고 하더라고요. 인공조미료, 소다 및 가공음료수, 모든 근체류, 뿌리채소들, 마늘, 고추, 호박, 버섯, 설탕, 대두콩, 땅콩후두, 은행 등의 콩류 및 모든 견과류. 이거 봐! 여기 지연성 알러지 검사에서는 견과류 괜찮다고 나왔다고. 모든 민물 생선, 과일은 사과, 귤, 오렌지, 망고, 배, 녹용, 인삼 및 모든 약물, 비타민, 알칼리성 음료, 술과 담배, 사우나. 오, 맞아요. 이게 자극을 주는 것들을 최소화해야 된다고 하셨어요, 선생님도. 건강기능식품 같은 거 챙겨 먹을 생각하지 말고 좀 가볍게, 삶 자체를 가볍게 덜어내야 된다 하시더라고요. 반대로 유익한 것, 흰쌀 및 흰쌀국수 등의 흰쌀 제품, 그리고 모든 바다 생선 및 해물, 어패류, 배추, 양배추, 복초이 등의 다양한 배추 종류, 상추 종류, 오이, 브로콜리 등의 기타 푸른 채소. 이게 뭔가 몸을 차게 만들어주는 건 괜찮나 봐요. 제가 몸에 열이 많거든요. 열이 많은데 손발은 또 차. 그리고 메밀, 녹두, 고사리, 젓갈, 포도당, 바나나, 딸기, 복숭아, 체리, 참외, 파인애플, 모과. 그러니까 이게 참 복잡해요. 몸이 복잡다단해. 그래서 네이버에 팔체질 섭생표 치면은 사이트가 나오거든요. 거기서 참고하셔도 좋고 저는 팔체질 검사를 한의원에
가서 했고 처음에 초진 때 12,000원인가? 총 3번을 갔거든요. 두 번째, 세 번째 갔을 때는 8,000원씩 줬어요. 재진이라서. 금액이 너무 저렴해서 안 해볼 이유가 없고 팔체질 검사하는 한의원에서는 다 해줍니다. 근데 조금 더 정확한 결과 뭔가 잘하는 선생님을 찾고 싶다 하면은 요즘 인스타에서 추천 많이 해주던데요. 아무튼 저는 총 3번을 갔고 뭐 왜 오게 됐는지 어떤 증상을 갖고 있는지 물어보시고 맥을 짚어주시고 침을 몇 개 나눠주셨어요. 제가 간 데는 장침 이런 거 말고 체질별로 먹으면 안 되는 거가 적혀있는 종이를 주시면서 이거를 먹지 말아봐라 그리고 다시 내원을 해라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그 음식을 먹는 동안 몸의 반응이 어땠는지 이런 걸 물어보시고 근데 저는 워낙 저한테 안 맞는 게 뭔지 대강은 알고 있었어서 그게 어렵지 않았어요. 그리고 예상도 했고 금형 체질이 나올 것이라는 걸 확인차 팔체질 검사를 받은 거고 이제 선생님한테 궁금한 것도 다 여쭤보고 했습니다. 그리고 운동도 추천해 주시는데요. 막 엄청 격한 운동 말고 그냥 숨을 많이 쉴 수 있는 호흡할 수 있는 운동을 추천해 주시더라고요. 뭐 예를 들어서 러닝이라든지 요가라든지 자세를 바르게 정렬할 수 있고 많이 호흡할 수 있는 운동. 그리고 스트레스 받지 말고 당연히 뭔가 이렇게 내 삶을 가볍고 뭔가 산뜻하고 좀 유연하게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라이프 스타일을 가지라고 해주셨어요. 저는 그렇습니다. 그 의료인 분들의 말을 무시한다기보다 그 말을 맹목적으로 믿는 건 제 정신건강에 그리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저도 어렸을 때부터 병원을 정말 많이 다녔잖아요. 뭐 그런 걸 다 지키려고 하는 저의 성격 때문일 수도 있는데 이런 게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 한번 해볼까? 정도로만 하면서 생각보다 안 맞네? 혹은 그게 아무리 나한테 좋은 거라고 해도 내가 재미가 없을 수도 있고 유지하기가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데까지만 해보고 이건 좀 아닌 것 같아. 이건 괜찮은 것 같아. 이렇게 좀 자신만의 선을 정하는 필터링은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목, 어깨, 날개뼈 이쪽이 20살 때부터 많이 안 좋았었어가지고 이제 그냥 핸드폰 많이 해서 오른 손목 정도만 하고 돼지고기는 떼어 드시고 덜 차게 드시도록 해볼까요? 네. 덜 차게 뭐든지 익혀서 드시고 따뜻하게 드시고 커피 드시고 아토피가 네. 원래는 고기가 안 맞는 체질인 경우가 대부분인데 예외가 없진 않아요. 제가 좀 더 신중하게 볼게요. 체질은 다르니까 비교해서 알려주시고 네. 드시는 거는 조금 덜 차게 드시면 됩니다.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예. Someone said I'm bored, you old, I think you're nerd. Real life so that I am 18 years old still. I threw my cup and got up. I dance every night.